무려 269조 원. 지난 13년간 지방 살리기에 쓴 돈입니다. 관련 법령이 20건이 넘지만 지금껏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국토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전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코스트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상황. 매우 심각한 단계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 같은 위기 속에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 결과 2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삭막한 마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반전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도농 상생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서울에 사람과 돈이 모두 몰리면서 지방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이 전국 팔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다, 혁신도시 조성이다, 국토균형 특별법을 제정해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소멸의 징후는 시골 마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지방 중소도시, 우리가 알만한 지방 대도시까지 우리나라의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그거는 스스로 쇠퇴하는 게 아니라 다 뺏겨섭니다. 수도권이 다 사람과 돈과 에너지를 다 빨아가고 지방도 대도시가 다 빨아가니까 중소도시들은 시골 마을들은 다 뺏겨서 지금 소멸 직전인 거죠. 바야흐로 수도권 공화국. 국토 11.8%에 불과한 이곳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도 이루고 싶은 꿈도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경쟁도 심해지고 물가도 비싸고 특히 집값이 비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미루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두고 파멸적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방소멸 TF 등을 가동해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연적으로 보면 국토의 71%가 소멸되는 그런 흐름을 차단해 주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모두가 살기 위해선 공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서로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으로 본다면 피가 골고루 돌아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농촌이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 국토를 다 도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제는 조금 더 상생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쇠퇴하는 농촌에 새바람을 몰고 온 한 시골 마을의 특별한 실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시골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사한 시설과 조경이 눈길을 끄는데요. 서울 고급 빌라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집안은 더욱 놀랍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구석구석 잘 꾸며져 있는데요. 혹시 좋은 만큼 비싼 건 아니겠죠?
2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좋은데 20만 원? 네네. 인천에서는 이 정도 규모는 2억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하고 월세 20만 원에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월 임대료는 약 20만 원. 저소득 가정의 경우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요. 태양광 등 친환경 설계로 관리비 또한 대폭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실. 이분들을 오시게 되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오겠다. 이제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 유토피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최장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평생 집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최고.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전원주택 같은 데로 오니까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주거가 안정되다 보니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왔을 때 첫째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와서 살 수가 있다.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지역에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주거 안정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로 일을 하는데 4시 되면 마치거든요. 가면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대문 앞까지 5시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그 이후로는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화합도 더 좋아지고 관계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골에 분 새로운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이주한 학생들이 집 앞 시골 학교에 둥지를 튼 건데요. 어디서 왔어요? 마산에서요. 서울에서 왔어요. 김해. 김해? 왜 어디까지 왔어요? 엄마가 좋다고 해서 왔어요. 전학생이 늘자 산골학교 전교생은 14명에서 40명 가까이 불어났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이룬 성과. 폐교 위기의 학교는 신바람 나는 학교로 변모하고 가족 단위 이주가 급증하면서 인근 유치원과 중학교 학생 수까지 같이 늘어났습니다. 시골 학교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4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40명까지 오니까 재밌어요. 좋아요. 학교가. 학교도 좋고 그리고 또 수업도 재밌고. 이름하야 재학생보다 전학생이 많은 학교. 삼삼오오 모여노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인데요.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시골 마을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최고! 마을에 가면은 저는 애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근래에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마을에 가도 애들 소리가 들려요. 그런 또 젊은 천 애들 학부모님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했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분위기는 침울하기만 했는데요. 맨땅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 여기 운동장에 잡풀라고 하단에 잡풀라고 하면은 생명력 활성화가 되지 않는 농촌이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 학교가 폐교되고 다른 학교로 간다는 게 슬프고 불안했어요.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서 1학년과 3학년은 한 명도 없었고 일부 학년은 반을 합쳐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분교나 폐교로 전락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그만 마을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그 마을은 사망 선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인구가 유입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하초 모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을 초등학교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면회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동창회와 지역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970년대 전교생이 1000명을 넘던 그 시절의 영광을 재현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민간들이 한번 살려보자. 이래서 서한 면민들이 자생적으로 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뭐 모집할 처지가 안 됩니다. 모집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모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름을 학생모심위원회라고 이렇게 지었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힘을 보탠 학생모심위원회. 1호 공약은 그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을 위한 일자리 알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교생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교생한테 매년 장학금을 주겠다 등의 공약을 만들어서 내걸었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민관 공예 지원이 뒤따르며 더욱 탄력이 붙었습니다. 학교 인근에 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장차관 회의를 4번에 걸쳐서 보완을 한 결과 이것은 하면 된다. 민관 공 5개 기관이 이런 계획을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한 끝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추진한 사항이 바로 서하초등학교 앞에 주택을 12채를 지었습니다. 주택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파격적인 교육 혜택까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공약 내건지 우리가 온라인에 일주일 만에 144명이 지원했죠. 우리가 10명 학생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스탑을 시켰어요. 너무 많으니까 선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 온 사람까지 하면은 313명이 지원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친 거죠.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가 급기야 골라서 전학생을 받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1학년과 3학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학급 분교로 격하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러였는데,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서 그것도 5명이나 우리 4학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덩이 되겠네요. 예. 학교의 최소 기준인 6학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큰 복덩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학교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입. 시골 학교에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 거란 편견을 과감히 깬 건데요. 특히 영어 전담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팀을 이뤄 영어 특성화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콘텐츠가 강점. I like to do many programs of schools, and there's many fun things to do in the school. Do you remember our hello song? Yeah. Yeah? Shall we do the hello song all together again today?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호응도 높은데요. 이 모든 게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Yeah, they're very some enthusiastic children. Seem to enjoy speaking English and doing the activities that we did together. They had a lot of fun. 한편 또 다른 교실에선 스마트 교육이 한창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덧셈 뺄셈 하던 시대는 가라.
각자 스마트 패드를 사용해서 문제풀이에 열중하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봐. 그럼 중간 계산에다가 하나 하면 되겠다. 이곳에선 과외 수업 못지않은 1대1 맞춤형 수업도 가능한데요. 수도권 학교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잘하는 애들은 더 높은 교육을,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럼 좀 어려운 문제들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다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준이. 폐교 위기를 겪었던 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과 과감한 지원. 혹여 아이들 교육이 뒤떨어지진 않을지 걱정하던 학부모들의 불안을 신뢰로 바꿔놓았는데요. 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믿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크게 지금은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학원에 제가 요구했던 것들을 지금은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바로 되고 또 고쳐지고 적용도 해주시고, 네, 그 작은 학교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함양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최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보고됐습니다. 지역 균형 대전환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귀중한 이정표입니다. 12가구 임대주택 입주식에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것도 함양 농촌 유토피아가 보여준 가능성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미니멈 레벨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 플러스 엄청난 자연환경, 비경쟁적 환경, 서로 돕는 환경, 이게 갖춰진다라면은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귀촌에 대한 수요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41.4%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5년 안에 귀촌 추진자 중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답도 83%. 그렇다면 실제 서울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가족의 만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첫째 6학년 예진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우리 예슬이, 그다음에 셋째 예영이,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막내 예찬이, 네, 복덩이에요. 네. 이 가족은 지난해 봄 함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세공주로 시끌벅적했던 집. 지난해 5월 막내 예찬이가 태어나면서 사남매 다둥이 가족이 완성됐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아이 낳는데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누구신지 이렇게 했더니 함양 군수님인데 여기 2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신고 됐어요.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세상에 좋은 것이라면 모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이들 역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데요. 사교육 등 각종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보고 이주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도 하니까 우리 애들도 가서 같이 있어야 친구도 사귀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어디 놀이터에서 있든지 그러면은 저 애는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서울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 혜택 등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대신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배려하고 친구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애들을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가족 해체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면서 도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 이곳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교육까지 3박자가 두루 갖춰진 곳이라는데요. 엄마 아빠의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네요. 아빠가 자전거 가르쳐줘가지고 좋았어요. 네, 여기 공기도 좋고 막 아무리 떠들어도 뭐라고 안 하고 아토피 같은 것도 없어지고 더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골 생활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텐데요. 각종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은 조금 미흡한 상황. 아기 이제 출산할 때 저는 이제 진통이 온 줄 알고 한번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다급했고. 매년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농촌으로 향하고 있지만 인프라계에서는 여전히 제자리인데요. 다시 말해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실효성 있는 지방 살리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골 지역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압축화된 분산화 전략,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화된 공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배후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들은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갖출 수 없는 것도 현실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압축과 연결,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소멸 위기의 파고를 넘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 소멸을 걱정했던 선진국들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른바 연계중추 도시권 정책. 20만 이상의 권역 중심 도시를 지정해 도시 인프라와 행정 기능을 압축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작은 마을은 그 옆에 있는 조금 큰 마을과의 연계, 그런 큰 마을은 또 그거보다 더 큰 마을에 또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상위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 공간 연계 전략이 필요한 거죠. 서서히 도농 간 벽을 허물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류를 지속하는 것도 도시와 지방을 모두 살리는 공생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데요. 도시냐 농촌이냐라고 딱 이렇게 너무 경직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 동안 도시에도 생활하고 농촌에 생활하고 농촌하고 도시가 단절되지 않도록 나는 이런 좀 변화, 노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농촌의 인구가 옛날에 다시 돌아오는, 다시 살고 싶어하는, 다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농촌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산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수도권에서 기껍게 나갈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다 해드리고 초대하는 이런 대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희망을 제시한 농촌 유토피아 사업. 누군가는 처음부터 고개를 저었고 또 누군가는 한 해 반짝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년대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통했고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만점. 만점? 왜요? 좋아요, 학교가. 앞으로 친구들 얼만큼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100명까지. 이번에 많이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서하초등학교 아이들의 밝은 노래가 작은 학교와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